경매 당일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든가, 내가 입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 다 준비했다고 하면 경매 법정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좌측이나 또는 우측에 있는 입찰 게시판에서 이 물건이 취소, 변경, 연기되지 않고 경매가 매각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한 다음에 경매 그 집행관이 고지 의무를 10분 동안 설명을 하죠. 매각에 대한 특별 매각 조건이라든가 연기, 변경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나가지고 입찰 서류를 가져와야죠. 입찰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일 입찰표가 있고, 또 이 그 매수 신청 보증물로는 매수 신청 보증 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그 기일 입찰표, 이 입찰표하고 입찰 보증물로는 매수 신청 보증 봉투를 넣을 수 있는 노란 대봉투가 있죠.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대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 입찰을 함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런 거 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입찰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기일 입찰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제 그림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입찰 서류를 작성해서 김 선생이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박 사장이나 이제 또는 이제 민기 씨를 이제 하고 이제 법원에 이제 현장 경영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찰 들어가는 걸 갖다가 제가 관리 감독하에 의해서 입찰서를 제출해서 한 사람은 낙찰받고 한 사람은 유찰되고, 그럴 때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유찰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이제는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모든 상황을 좀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는 입찰표를 작성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죠.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경매법정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서류, 입찰 물건 명세서 등을 열람하게 돼. 이런 건 이미 뭐 아침에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원에 오기 전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이러한 서류를 확인했으니 입찰에 참여하실 박 사장님과 정 사장님의 대리인 이정민이 경매법정에 입찰 비치되어 있는 입찰표와 매수신청 보증금, 또 입찰 봉투를 수령해 오세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박 사장은 직접 본인이 입찰하는 거고요. 정 사장은 본인이 올 수가 없어서 민기 씨가, 이정민 대리가 대리로 이제 입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 입찰, 대리 입찰 모두 입찰서를 작성하는 법을 모두 이제 한 번에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박 사장도 그렇고 이정민 대리도, 이정민이도 가서 뭘 가져오냐, 이와 같이 입찰표와 매수 보증 봉투와 입찰 봉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입찰표 작성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보면 여러 개 가져올 때 이렇게 입찰표 같은 경우는 잘못 쓸 수가 있으니까 잘못되면 수정할 수 있게끔만 2부 정도는 받아오세요. 왜냐면 매수 심한 가격 쓰는 거하고 최저 입찰 보증금란을 쓸 때에는 그 아랍의 숫자는 수정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수정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한 2부 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 가져왔다가 오류가 생기면 또 경매 법정에 가가지고 또 받아와야죠. 왜냐면 보통 입찰서를 쓸 때는 보는 경매 법원에서 쓸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보니까 옆에 나가서 복도나 이런 데 가서 조용히 혼자 쓸 수가 있으니까 기일 입찰표는 혹시 틀릴 때를 대비해서 2부 정도 이렇게 받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입찰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사건 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본인이 입찰의 경우 본인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입찰자가 입찰표 작성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막도장이 없는 경우는 입찰자는 도장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도장은 막도장이 있어 아무런 도장이나 있으면 되고요. 도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날인에 가름해서 무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꼭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도장이 없어서 이 무인, 요거로 무인 찍는 거 도장이지. 요거로 무인 찍는 거죠. 이 도장을 찍는 거는, 손도장을 찍는 거는 반드시 집행관이 입회하에서 본인을 확인하고 무인으로 도장을 찍어야만이, 무인으로 날인해야만이 본인을 확인해서 이를 증명하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에 기명 날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 무인을 할 때는, 손도장을 찍을 때는요, 손도장을 찍을 때는 반드시 집행관이 입회하에서 무인으로 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에, 집행관이 이런 문구를 기재한 다음에 기명 날인해야만이 적법한 입찰 절차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장을 안 가져갔다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럴 때는 집행관을 찾아가서 제가 도장 안 가서 무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일단은 입찰 기록을 이제 그 기재를 한 다음에 집행관한테 가서 이 도장을 찍을 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리인 입찰의 경우는 입찰표상이 본인 및 대리인란이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나서 대리인이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이 경우 본인란에는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대리인이 진비해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있다. 법인 명의로 입찰할 경우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 그 주민등록란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 옆에 법인 등록번호란에는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즉 법인 등기부등본원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리하여 입찰할 경우는 위입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입찰표에 첨부해야 하는 것은 개인이 대리인과 마찬가지다. 입찰 가격란에, 즉 입찰 가격란에는 입찰표의 좌측 중간 지점 금액란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입찰 가격을 아래 숫자로 기재한다. 이 아래 숫자를 기재한 다음에 잘못 기재했다. 그랬을 때는 이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입찰표에, 다른 입찰표에 다시 작성해야 된다. 여섯 번째, 보증금란. 입찰표의 우측 중간 지점 금액란에는 법원이 공고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숫자로 기재한다. 입찰표상의 입찰 가격란과 보증금란의 기재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새 입찰 용지를 다시 작성해야지 그대로 정성하면 무효가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 이렇게 해서 무효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겨울에 보면 볼펜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썼는데 그게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내비둬도 됩니다. 알아볼 수 있으면 유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눌렀었거든요. 근데 입찰 결과를 보니까 최고가로 쓴 건 맞는데 그 이중 비족을 위해서 정정한 거로 알베스의 그 금액을 정정한 거로 해서 무효가 돼가지고 낙찰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하고, 그럴 때는 새 용지를 달라서 다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나 입찰 금액, 아르베스대는 입찰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을 정정할 때에는 줄을 치고 도장을 날인해서 정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고 적법한 겁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난에는 입찰자의 이름과 도장 날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성명과 도장을 날인해야 하나 입찰자가 많으니까요. 미리 받아놓는 거거든요. 실무사항에서는 사전에 작성과, 왜냐면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미리 도장을 찍는 거는 보증금 반환받지도 않는데 도장을 먼저 찍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나중에 돈을 너무 번거롭고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는 거거든요. 실무상 사전에 작성과 도장 날인 후에 입찰표를 제출하고 유찰된 경우는 입찰 보증금 수취증을 반환하고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낙찰받게 되면 최고가 매수인권이 되면 이 난은 입찰 보증금 반환받은 게 아니죠. X자를 치고 가입표를 하고 최고가 매수인권이 도장을 날인하여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다. 이 난에는 입찰자는 본인 입찰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과 도장 날인, 대리인이 입찰의 경우는 본인 정수철 대리인 이정민으로 기재하면 하고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이 박 사장님과 이정민 대리가 미리 그 준비한 입찰 물건에 대해서 입찰표를 작성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조사한 2012 타경 60232호 경매 사건에 대해서 함께 입찰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기일입찰표에는 이게 서울중앙법원 집행관 귀하 이런 거는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인쇄가 안 됐다면 기재하면 됩니다. 대부분 인쇄되어 있죠. 그 매각기일이라는 요거는 공란율이 있으니까 2012년 12월 2일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오늘이면 2018년 11월 28일 이렇게 기재하면 되죠. 그리고 경매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이 경매사건이 물건번호가 있다면 그 물건번호까지 기재해야 됩니다. 우측에다가 여기다가 물건번호가 없다면 이 경매사건 번호만 기재하면 되는 거죠. 본인이 입찰할 때는 본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여기에다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그리고 우측 전화번호를 여기다 기재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여기에다가는 내가 사고자 하는 매수 심한 가격을 여기다 기재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난이 비슷비슷해서 잘못하면 0을 하나 더 써가지고 입찰 보증을 모수당하는 경우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을 0 하나를 더 쳐서 쓰면 이 3억이 아니라 30억이 되는 거죠. 이런 거로 인해서 매각 결정 취소를 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이라 쓸 때 입찰 가격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0 하나를 더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 몇억, 몇천, 몇백, 몇십 이런 걸 딱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가면서 몇 판 두세 번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입찰 가격을 적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집에 두고 온 꿀단지 생각하고 오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증 금액은 매수 최저가의 10%를 여기다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도 금액을 잘 보고 써야죠. 그리고 이 금액을 매수 신청 보증금액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일 때는 방문수 그리고 도장 날이나 여기 방문수 도장을 찍으면 되죠.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받을 때 이 유찰됐을 때 우리가 떨어졌을 때 낙찰받지 못한 사람들을 반환해줄 때 한 뭐 20명, 30명, 100명씩 되는 걸 그 당시에 다시 도장을 받을 수가 없죠. 미리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낙찰자가 된 경우는 요거를 X자 치고 이 방문수 도장을 여기다가 날인한 다음에 이 무효화시키고 나서 매수 신청 보증금 이제 영수증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기일입찰표를 다 작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대리로 입찰하는 겁니다. 이정민이가 박 사장을 이정민이가 정수철 사장님을 대리해서 입찰서를 작성한 거죠. 이럴 때에는 서울중앙법원 무슨 집행관 귀하 그리고 매각기일이 2012년 12월 2일 또 입찰자는 본인인 경우 본인이 이제 입찰 안 오고 대리인이 입찰하는 거죠. 이럴 때에는 본인이 성명과 여기는 본인이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인자가 있으니까 뭐 찍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안 찍었다고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대리인이 여기다만 도장 찍으면 되는 겁니다. 정수철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의 그 입찰자의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대리인이 이정민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는 동료 그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 다음에 입찰 희망 가격은 2억 8,050만 9,800원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쓸 때도 반드시 이 난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초과해서 0을 하나 더 써서 무효돼서 이 입찰 보증을 떼이게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난은 여기에 있는 난 같은 건 어떤 거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 썼을 때는 이 사선을 줄을 친 다음에 마모인 도장을 찍어가지고 막도장을 이 도장 이정민 도장을 찍어가지고 무효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 사선을 이게 정수철 이름을 잘못 썼다 그러면 요거 사선을 긋고 대리인인 이정민 도장을 여기다 찍으면 돼요. 본인이 때는 본인 도장 찍으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재한 다음에 이 난은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이 난까지는 잘못됐다면 선을 긋고 이 도장을 찍어서 무효화시키고 다시
정정하면 되는데 이 나는 잘못했을 때는 새 입찰용 기일 입찰표 용지를 새로 받아가지고 다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입찰자는 정수철 대리인 이정민 그 도장을 이정민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게 본인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입찰을 할 때는 모든 입찰 서류는 대리인 도장으로 찍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정수철 대신해서 이정민이가 대리 입찰을 하는 입찰 기일 입찰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기일 입찰표 뒤에 위임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뒤에 보면 위임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뒤에 뒷면을 보면 이렇게 위임장이 있습니다. 기일 입찰표 뒤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임장을 써서 가도 되지만 써서 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가면 되지만 이렇게 그럴 필요 없고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또는 인감도장이 좀 대리인에게 주는 것이 좀 위험하다 생각할 때는 그냥 미리 위임장을 작성해도 줘도 됩니다. 대신에 이런 거는 뭐 이런 양식 같은 경우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가지고 서류를 열람해보면 나오니까 복사해서 미리 도장을 서류 써가 이런 거 다 미리 써서 나가도 됩니다. 이런 거 다 작성해서 미리 가서 제출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인감 도장을 본인의 인감 도장을 가져갔다면 이렇게 뒤편에 가가지고 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먼저 기재한 다음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긴 인자가 있거든요. 여기다 인자를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면 위임장에는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정민에게 여기다 도장을 찍어 날인하면 되고요. 본인 이제 대리인 같은 경우 본인은 정수철하고 여기다가 인자를 찍으면 됩니다. 여기 인자 표시가 있는데 여기 서류에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인자를 찍으면 됩니다. 이정민 대리인은 여기다 도장을 찍고 본인은 여기다 도장을 찍으면 돼요. 여기 인감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감 도장이 본인이 인감 도장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죠. 본인의 인감 증명서 첨부 된 인감인의 본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 이게 법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에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리 입찰할 때에는 이렇게 위임장하고 위임장 그리고 이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사와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하면 된다.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대리 입찰 들어가면 적법하게 대리 입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입찰서를 작성을 했다면 입찰보증금 제공 방법과 입찰보증 봉투를 작성하는 방법, 입찰보증금 제공 방법.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그러나 재매각의 경우는 법원에 따라서 특별매각 조건으로 최저가의 10분의 2 또는 10분의 3, 30%죠. 20% 또는 30% 지역마다 인천 같은 경우는 30%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거. 입찰 보증 봉투를 작성하는 법. 이번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입찰 보증금을 입찰 보증 봉투 흰색 작은 봉투 이 봉투에다가 매수 신청 봉투에 넣고 이 봉인한 다음에 봉투 앞에다가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제출자 이런 봉투에다가 여기다 매수 신청 보증, 입찰 보증금을 넣은 다음에 이걸 접어가지고 폰집게 붙이든 거 아니면 풀로 접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수표를 작성해서 했을 때는 꼭 거기다가 수표 뒤에다가 경매 사건 번호 그리고 이제 그 입찰자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꼭 기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 봉투를 봉인할 때 풀이 없어가지고 콘치케에서 찍고 막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열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수표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약속 이제 그 자기합 수표를 작성했을 때는 자기합 수표 뒷면에 반드시 경매 사건 번호, 입찰자의 성명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꼭 기재해놔야 된다. 이렇게 매수 신청 보증문을 작성했다면 앞에 작성하고 뒷면에는 인자 있는 데다가 그 날인한 다음에 봉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찰표와 매수 신청 보증문을 작성했다면
이 대봉투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렇게 본인일 때는 본인 이름, 대리일 때는 대리 이름을 넣고 이 도장을 날인한 다음에 뒷면에는 또 인자 표시가 있는 편에도 다 도장을 찍어야 되죠. 뒷면에 인자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봉투 안에다가 이 길 입찰표랑 이 입찰 보증 들어가는 매수 신청 보증을 넣은 다음에 이 절치선을 접어가지고 집행관한테 갖다 주면 집행관이 요 절치선 부분을 여기 날인하죠. 여기다가 집행관이 도장을 찍고 절치선 부분을 이제 잘라서 이제 폰치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입찰 봉투에 들어있는 입찰표랑 매수 신청 보증 들어가 있는 요거를 폰치켓을 요 접지선 있는 데서 접어가지고 찍고 요 위에 거는 잘라서 이제 요거를 입찰자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요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관하고 있고 요 서류를 넣게 되는 거죠. 입찰함에 넣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낙찰자를 발표할 때 내가 낙찰자가 됐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권이 됐다. 그랬을 때는 됐다 하면 입찰자 수치용 요거 표와 여러분의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가져가서 집행관한테 가면 집행관이 이거를 수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입찰 보증은 반환받았습니다 하는 데를 X를 친 다음에 도장을 찍고 입찰자의 기록을 기재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지급하고 입찰 보증은 반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낙찰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입찰자용 수치증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그리고 신분증만 가져가서 입찰 보증은 반환받았으면 이미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도장은 필요 없고 이거랑 입찰자 수치증 요거랑 신분증만 가져가서 여러분이 아까 좀 전에 집어했던 요 매수 신청 보증 봉투를 반환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돈이 반환받을 땐 이걸 열어봐서 내가 입찰 때 들어갔던 입찰 보증금하고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각 부분 여기에서 들어있던 금액이 바다로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당시에 바로 집행관 앞에서 확인하고 해야지 집에 와서 확인했다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입찰 보증을 이제 사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유찰돼 가지고 낙찰 받지 못해 가지고 입찰 보증 반환받을 때 이 매수 신청 보증 반투를 꼭 열어봐서 금액이 정확히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서 입찰 봉투를 입찰함에 직접 제출하는 거죠. 제출할 때는 요걸 번호를 띈 거를 보관하고 있고 요거를 요 절치선에다가 접어가지고 폰체 찍은 걸 입찰함에 집어넣게 되면 이 입찰이 절차가 끝나는 거고요. 이런 입찰 절차가 끝나면 입찰이 마감을 이제 집행관이 고지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입찰서를 작성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입찰 시간과 입찰 개시 시간과 입찰이 마감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입찰 절차를 모두 마감이 되는 거죠.